안녕하세요.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34강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정지상권 정리할 건데요. 법정지상권은 원래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안 되느냐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좀 지문이 길다, 한 10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다른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지 이제 법정지상권이 지문이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는데요. 원래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죠.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법정지상권하고 우리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관습법상이잖아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건 의무규정이에요. 아니 의무라고 할까? 의무적 성질이에요. 그럼 얘는 포기가 안 돼요. 배제 특이하게 안 되는 거고 얘는 배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고 얘는 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관법지 그래요. 관법지 줄여가지고. 그럼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요게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법정지상권자인데 둘이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성립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약속 없이. 그럼 요것들은 등기하나요? 안 하나요?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뭡니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자, 먼저 법정지상권은 여기 전세권자의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이건 305조. 우리가 이론 시간에 가면 전세권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토지 양수인 병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여기 전세권 설정자인데 이 자리에 전세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요것만 바뀌는 거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이렇게 갑의 건물이었거든요. 원래 건물 자체가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뭘 했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갑이 누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로요? 병으로. 그럼 이 병이 여기 위에 요 건물 소유 여기 있죠. 요걸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지상권자가 요 갑이냐 아니면 요 전세권자냐 요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내용은 조문은 요 전세권 설정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가져야 된다. 왜? 전세권자는 잠깐 살다가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 366조 저당권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가장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건물도 갑의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저당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합시다. 건물에만. 근데 만약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을에게 낙찰자로.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 요게 지금 지상권인데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요 을에게 지상권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은 지금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당신 나가주세요. 난 당신하고 지상권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 버리면 당연히 을은 경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걸 지상권을 설정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지상권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의 규정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보자.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요게요. 자, 먼저 설정은 첫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여기 갑고고 여기도 갑이잖아요. 저당을 잡을 때 반드시 같아야 돼요. 저당을 잡을 때 반드시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요. 또 역시 뭡니까? 여기 저당권 실행이 경매죠. 달라져야 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인데요. 자, 지문을 지금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걸 나열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되어 있죠.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 건물이 미등기 부호가 건축 중 그건 상관없지만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을 잡을 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대지에 저당을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 중이더라도 상관없어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건물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4개 기둥, 주벽,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무허가 미등기 건축 중 이렇게 나오면 끝처리에 그냥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독저당, 이 단독이 중요한데 단독저당권이 설정할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그 후에 증개축되거나 신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법정지상권은 구건물, 요 구건물을 기준해서 가요. 우리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은 원래 15년이잖아요. 그럼 원래 법정지상권을 뭡니까?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한옥이었어요. 목조 건물 같은 거, 목조 건물이었다. 그럼 15년이잖아요. 근데 15년 요게 이 목조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증기축한 거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그래도 그 목조 건물 15년의 존속 기간을 적용받는 거죠. 구건물을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4번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번은 뭐냐면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요 공동저당, 요 공동 동그라미, 철거 동그라미, 신축 요 세 박자. 공동, 철거, 신축. 공동,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철거. 요거 공동, 철거, 신축 요 세 박자, 세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가세요. 만약에 이런 건 나와요. 공동저당 경매 그럼 나와요. 단독저당 경매 나와요. 단독저당 철거 신축 나와요. 근데 공동저당 철거 신축 이건 안 나와요. 그것만 좀 유념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내면 이 지문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럼 그냥 무조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있으면 되죠. 그럼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6번에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이렇게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그러면 이건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건 뭐랄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문구가 꼭 들어가거든요. 미등기 지금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요. 소유자가. 그래서 요건 법정지상권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법정지상권도 지료를 내야 돼요. 지료를. 그럼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결정이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걸 법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 지료는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8번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 결정되지 않았어요. 원래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결정되지 않았다면 결정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지료를 2년간 내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법원이 지료 결정을 안 해준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소멸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료를 결정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됐다.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의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물권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건물하고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그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두 개가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당신이 갖고 지상물은 내가 갖는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에서도 법정지상권은 내가 갖고 그 다음에 지상물은 네가 가져. 상관없어요. 두 개가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이거죠. 법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뭐예요?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를 처분하려고 그래요.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속을 받으면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상속은요. 근데 상속을 받으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처분하려고 그래요.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부지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놔두세요. 나중에 이론 시간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분, 요게 구분입니다. 이거 구분, 여기가 지상권이에요. 구분 지상권인데, 구분 지상권은 만약에 고가도로 터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쓰는 게 아니고, 요 공중, 그 다음에 요 지하를 사용하는 게 구분 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 요건 등기해야 되고요. 요 수목은 안 돼요. 수목을 위한 구분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 토지의 다른 권리, 지상권, 지역, 전세, 임차권 등 있을 때는 그 권리자가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여기가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럼 X가 돼요.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이 법정지상권을 쭉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앞전에 했던 일반지상권하고 그냥 법정지상권이에요. 두 가지가 처음에 나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정리를 하시라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